오늘 제가 요 들린 밭이 이 냉해를 받은 게 아니고 고온장애를, 삶은 거 같죠? 이렇더라고. 그렇죠, 예, 우리가요. 고온장애를 받았습니다. 고온장애를 받았는데 이렇게 뜨거울 때는 오전 일찍, 예를 들어 저 영양제를 살포하든지 농약을 살포할 때도 오전 일찍 하셔야 돼요. 오후에 우리 아침에 맨날 좀 동작하면서 날이 끝까지 더울 때 하시면은 이게 마를 수 있어요. 오후까지 먹는 거야.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계속 한 거야. 약을요, 건망 치는 게 아니고 그래요.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아니 이 약을 치는데 그렇게 네 시간이 안 시간 걸리는데, 뜨거울 때 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이 자, 아저씨는요, 하나하나 다 잎사귀만 앞으로 농약을 살포하실 때 영양제도 똑같아요. 이제 날이 뜨겁잖아요. 예. 되도록이면은 차라리 5시 이후, 오후에, 오전에 오전보다 8시 9시는 어때요? 8시 9시도 늦어요. 지금 이렇게 추울 때는 오전 막 7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치고 나서 이 수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 수분이, 잎에서 수분이 있는데 응. 갑자기 뜨거워지면 증발을 하면서 고온장애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또 아침 일찍 칠라니까 보니까 이슬이 잘 이슬이 앉았더라고. 능기 차이 났대요. 거기서 약 뿌려도 괜찮아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더운 날은 오후에 하세요.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도 다 괜찮은 게 괜찮아요. 요 앞에 작은 아니요, 것들이 못해요. 저 몇 프로 잡아가지고 안 돼요. 있을까? 자,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고온장애를 받든지 냉을 받으면은 이 수간 있는 부분이 갈색으로 말라버려요. 마르기 때문에, 까만 것도 지금 사진 찍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는데, 유튜브 보는데. 요거는 고온장애를 별로 안 받았고, 예. 지금 가지를 잡고 돌리면은 돌아가요. 부드러워요. 이게 부드러우면은 고온장애를 안 받았고, 네. 자, 안 돌아가요. 이거 딱딱하게 나무가 돼 버렸어요. 그냥 예, 예. 목질화가 돼 버렸는데, 예. 이거는 고온장애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게 고온장애하고 고온장애를 안 받은 거하고 확인을 하실 때 이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이를 잡고 돌릴 때 연하게 잘 돌아가야 되고, 이게 딱 잡았을 때 딱딱한 느낌이 들고 이 잘 휘어지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고온장애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래 보면은 붙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자, 붙어 있어서 예. 고온장애 받은 거 이거를 제거한다고 지금 제거해 주시면은 요 이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충격에 예. 같이 안 떨어져도 여기 바람구멍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이 사이로 바람구멍이 들어가서 이 가지도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따지 마세요. 따지 말고 이게 더 길고 이게 더 단단하게 여기에 치제 부위에 단단하게 붙었을 때 그때 따주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 따주신다 하면은 가위로 여기에 그냥 잘라 놓으세요. 가위로. 가위로. 예, 가위로 지금 여기를 잘라 놓으세요. 이쪽으로 적으세요. 하나 이거 안 보고. 자,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건 괜찮은데, 예. 이거를 그냥 따내면은 지금 요 사이에 공기가. 바람구멍이 생기고, 아니면은 지금 이 가지도 흔들려서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손으로 어릴 땐 따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역시 지금 세 가지가 붙었어요. 지금 이것도 좀 받은 것 같은데, 고온장애를. 이거는 완전히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이것도 무턱대고 따주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두고 보고 따야 되는데, 굳이 따겠다면 일단 가위를 일단 잘라 놓으세요. 이 안쪽은 괜찮고, 지금 이게 안쪽은 괜찮고 요까지 고온장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역시 아직 좀 더 놔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고온장애를 받아서 딱딱해. 이거는 좀 힘들어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봤다가, 예. 지금 끝은 그래도 부드럽거든요. 조금 더 지켜봤다가, 지금 상태로서는 잘 물고 나왔잖아. 잘 먹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온장애를 받으면 이 안쪽에 이 수간이 갈색으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다가, 어릴 때는 좀 자라는 걷다가 나중에 수분이 더 필요할 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안 시들어 버려도 나중에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수정 단계에 가면은 꽃이 만개했을 때 흘러요. 자, 고온장애를 받으면은 그때 가서 수분이 더 필요로 한데 그 송이가 그 수분이 못 받쳐서 흐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가면 또 적당한 임시 처방이 또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임시 처방을 제가 해드릴게요. 안 흐르게끔 약을 다 최대한 해볼 테니까.
이쪽은 자, 면목이 좀 시원찮고 여기도 저 안쪽으로 가면 좀 좋거든. 지금 고온 장애를 여기 지금 이 수는 안 받았고 밑에 거는 딱딱하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자, 이거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두고 고온 봐야 장애를 되겠지. 받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놔두세요. 자, 무턱대고 따시는 게 아니고 놔두보고 이게 심하게 안 받았을 시에는 좀 나가요. 예. 나가는데 뒤에 가서 어떻게 저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뒤에 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따줘도 안 늦으니까 지금 따다 이 같이 떨어져요. 자, 이게 같이 떨어지든지 여기 바람구멍이 생겨서 이놈도 나중에 마를 수 있어요. 이거 순을 안 물고 나온 거 이 사람이 따거든. 네. 근데 손으로 계속 따면 안 되겠네. 이런 걸 해야 되겠네. 자, 붙어 있는 거는 위에 거 따는 거지 위에 거. 이게 두 가지 이래 붙어 있는 거는 절대 지금 따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고온 장애가 전반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자, 여기에 일단은 확실하게 처방을 해야 되니까 이 어느 정도는 풀어내야 되는데 심하게 받은 거는 안 돼요. 지금 이런 거는 심하게 받아서 지금 보시면은 지제보가 갈색으로 다 말랐어요. 이거는 이 두 개 다 이 수관이 다 말랐기 때문에 수분이 공급이 안 돼요. 수분이 자, 이 정도는 수분이 공급이 안 돼서 다 말라 죽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제 설명 들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제가 잘랐잖아요. 여기서 또 눈이 또 나와요. 아, 잘란 데서도. 예, 지금 여기서 예. 또 순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예. 자, 순이 나오는데 그때는 송이가 없어요. 원래는 그냥 송이를 이거는 달지 말고 가지만 나중에 달면 돼요. 이게 아직까지 여기는 살아 있어서 너무 많이 말랐을 경우에 이 안쪽도 너무 많이 말랐을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또 다른 밭을 제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약한 아직까지 주지에서 올라와서 약한 나무가 이 고온 장애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옆에 다른 가지들은 고온 장애가 덜 받았고 이 집은 고온 장애가 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개 이렇게 약하게 받았는데 자, 고온 장애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보면은 이 가지들이 지금 많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쵸? 수분을 꾸준히 공급을 했다 하지만은 갑자기 어제 비 오고 나면은 비가 하루 이틀 오면은 빛이 제대로 안 뜨면은 잎이 연해집니다. 연해지고 수분이 잎이 얇아지면서 수분이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빛이 뜨기 시작하면은 수분 증발량이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작은 나무들 더 얇습니다. 거기다가 이 큰 나무에 비해서 이 작은 나무가 수분이 이 큰 나무들의 큰 가지에 비해서 수분을 뺏겨서 말라집니다. 수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말라지고 갑자기 더워져서 이렇게 고온 장애들을 보는데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딱딱합니다. 만지면 이 어린데도 이렇게 돌리면은 딱딱해요. 자,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잘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장애를 안 받은 거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어버리면은 잘 휘어지고 잘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따셔야 돼요. 따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수관 있는 부분 수관 부분이 좀 이렇게 마릅니다. 갈색으로 마르는데 이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 고온 장애와 저온 장애를 받으면은 냉해를 받으면은 약하게 받은 거는 또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뒤에 가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몇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게 가서 다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빅그레이프나 더크리에 지베레린 8개, 물 8대에 지베레린 8개, 빅그레이프 하나, 그리고 제가 드리는 샘플, 그렇게 하셔서 지금 송이가 상당히 잘 늘어났습니다. 잘 늘어났는데 지금 빨리 이제 알속기를 하셔야 돼요. 알속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많이 티 나온 곳, 이 어깨 쪽 이 부분 자르시고 안에 박힌 쪽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박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박혀 있는 거 빼내야 되고 잔알 빼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빼내서 보시면은 이 위에 어깨 두 개는 다 날려야 됩니다. 자, 손에서 손바닥 한 손바닥 정도 위로는 다 날리셔야 돼요. 날리시고 그 밑에서 알속기 해 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송이가 수정은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요거 역시 맨 위에 어깨는 날리셔야 되고, 밑이 만약에 지금 여기 두 개 붙었는데 이 한 개를 절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밑부분이 별로 안 좋으면은 밑부분이 예를 들어 안 좋다면 윗부분을 날리고 위에 한 어깨를 살리셔야 되고, 이렇게 안속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속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위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서 알속기를 하는 걸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보면은 요 위쪽 어깨는 다 날리셔야 돼요. 위쪽 어깨를 날리고 지금 밑에서 잡아 주시면 됩니다. 밑이 이쁘게 빠졌기 때문에 위를 어깨를 날리셔야 됩니다. 샤인머스켓 대형하우스 2차 수정 끝난 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자세히 보시면은 송이 옆으로 잎이 없습니다. 그쵸? 잎이 없는데 수정을 하는데 수정하기 전에 잎이 긁어치는 잎은 따셔야 됩니다. 따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긁어치는 잎은 따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도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닿아 있으면은 키스가 납니다. 키스가 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나중에 봐가면서 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는 잎을 따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밀려서 이렇게 따셔야 됩니다. 잎을. 여기는 지금 받쳐져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잎입니다. 이런 거는 놔두시고, 잎이 많이 걸리적거리는 잎은 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빗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빗을 가려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따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냉을 받고 고온 장애를 받은 집들을 몇 집을 들렸다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키워놨는데 그렇게 또 이 자연재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오늘 들렸던 밭들은 고온 쪽보다 저는 냉해 쪽을 보고 있습니다. 초에 신초가 올라와서 아주 어릴 때 올 4월 달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때 싹이 올라올 때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그때 새벽에 냉을 좀 받았던 부분이, 그게 심하게 받지 않고 좀 연하게 받다 보니까 이 수맥 안에 그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게 심하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상태니까 수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잘 자라고 있다가 비가 한 이틀이나 이래 오면은
이 상당히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수분은 많지만은 상당히 얇고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한 이틀 비가 오다가 갑자기 빛이 뜨면은 평상시보다 수분 증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정상작용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훨씬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벌써 상처는 났고 수분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수간 부분이 조금 마르다 보니까 수분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온장애보다 냉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장애를 받아도 그와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고온장애를 받아도 그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데 눈으로 그냥 저희가 이게 고온장애인지 냉해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결과는 그 두 가지 다 심하게 받았을 시에는 그 가지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거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전처럼 비가 한 이틀 정도 오고 흐린 상태가 되면은 멀쩡한 나무 역시 냉이나 고온장애를 안 받더라도 멀쩡한 나무 역시 비가 그렇게 계속 오면은 상당히 잎이 부드러워지고 얇아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얇은 상태에서 오전에 농약을 아니면 영양제를 살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틀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날 오전 일찍 농약이 됐건 영양제가 됐건 살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오전에 일단은 이 작물이 기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기공을 열렸다가 한낮에 뜨거울 때는 다시 닫았다가 다시 오후 되면 기공이 열립니다. 그렇게 일들을 하는데 그때 오전에 살포를 하게 됩니다. 기공이 열리는 상태에서 살포를 하게 되고 살포를 하는 동시에 빛이 떠서 점점 뜨거워집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상당히 잎이 얇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분 증발도 많은 데다가 농약까지 살포를 하고 아니면은 영양제까지 살포를 하게 되면은 이 급속도로 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급속도로 시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이틀이나 3일이나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에는 그 다음 날에 빛이 뜨고 날씨가 좋다고 해서 아침 일찍 가서 농약이나 영양제를 살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후 늦게 이 잎에 있는 수분을 정상작용을 다 해서 이 수분을 어느 정도 날린 상태에서 오후 늦게 살포를 하시면은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하루를 걸러서 그 다음날 살포를 하시는 게 아주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작물이 흐린 날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날에 빛이 뜨고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해서 농약 살포를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시하시고 그렇게 재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온장애와 냉해를 받았을 시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가지는 제거를 하고 어떤 가지는 살려야 되고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기준을 찾기가 그냥 눈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판단을 하는데 이 지금 어린 가지, 요거만한 가지나 아니면 이렇게 큰 가지 역시 특히 뭐 어린 가지도 똑같습니다. 어린 가지면 더욱더 부드러워야 됩니다. 손을 가지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가지가 줄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냉을 받았을 시에는 잘 안 돌아갑니다. 딱딱합니다. 고온장애 역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등숙되듯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심하게 받은 거는 이게 딱딱해서 줄기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런 가지는 따보면은 수간 부분이 아주 갈색으로 암갈색으로 진하게 말라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지들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들은 자꾸 돌리면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은
심하게 받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돌아가든지 이 휘었을 때 이 잘 휘어지면은 그런 가지들은 일단은 놔두셔야 됩니다. 놔두고 이 처방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처방을 해야 되고, 이게 딱딱한 거는 따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돌려도 안 돌아가고 휘어도 잘 안 휘어지는 거는 따보시면은 그 수간 부분이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런 가지들을 제거를 해 주시고 어떤 가지는 살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염려해 두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상당히 건강한 나무들을 제가 또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처방하는 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